안녕하세요. 토스코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황동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각종 머신러닝 모델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델들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토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연구하고 개발한 모델을 활용하여 회사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스 내에는 작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사일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일로는 만보기, 머니알림 등 고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각 사일로를 만나서 니즈를 발굴하고 모델로 니즈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각 사일로를 고객으로 하는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신용평가 모형을 혹은 OCR 모델을 프라우드 디텍션 모델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사일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적은 노력의 결과가 더 많은 사일로에게 닿을 수 있다면 더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전략은 바로 데이터 프로덕트를 중심으로입니다. 이전에는 각 사일로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고 공개하여 공통된 니즈를 먼저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많은 기술을 데이터 프로덕트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일로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고 저희도 데이터 프로덕트를 보여주며 사일로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사일로만의 니즈가 있다면 데이터 프로덕트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성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라는 전략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데이터 프로덕트가 완성되어도 고객인 사일로가 데이터 프로덕트를 필요로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로덕트를 빠르게 만들어보고 런칭하여 사일로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최소 기능은 사일로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굴했던 니즈 리스트 중에서 비즈니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델 유형 2개를 선별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CVR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왼쪽 화면은 토스 앱 혜택 탭에 있는 10원 받기 화면인데요. 토스에서는 전환 유저의 정의를 10원 받기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10원을 받았을 때만 이를 전환되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마다 정의하는 전환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했을 때만 유저가 전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환 유저의 수가 제품 성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일로에서는 이 전환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환 유저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토스 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인 투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사일로의 프로덕트 오너 혹은 데이터 아날리시스트는 전환 유저가 될 것 같은 유저들을 쿼리로 추출하고 푸시 메시지를 발송하여 CRM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CVR 예측 모델은 별도의 쿼리 추출 없이 전환이 잘 될 것 같은 유저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CVR 예측 모델은 과거에 전환되었던 유저 수만 충분하다면 토스 내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CVR 예측 모델은 CTR을 예측하는 모델과 다르게 전환을 타겟으로 하므로 클릭 반응성 변화에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결제 예측 모델입니다. 토스 앱 내 내 소비를 확인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토스는 유저 소비 명세를 확인하여 유저가 캐시백을 희망했던 브랜드 상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하고 결제했다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캐시백 혜택을 자주 사용했던 유저를 추출하여 푸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결제 예측 모델은 각 소비 기록을 학습하여 고객이 미래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예측 모델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스 내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에게
관심 유저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토스 내에 광고를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던 광고주에게 역으로 광고를 제한해 볼 수도 있어 꼭 필요한 모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MVP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토스 앱이 많은 사용자에게 가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CVR 모델로 적합한 서비스들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신규, 기존, 이탈 유저들에게 토스 앱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서비스를 안내해 줄 수 있으며 서비스의 유용함을 알려 앱 사용을 유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결제 예측 모델로 실제 구매 의지가 높은 유저를 추출할 수 있다면 토스 앱에 보이는 광고는 상대적으로 덜 노이즈해질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매력을 느낄 법한 제품들을 토스 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CVR 예측 모델과 결제 예측 모델의 베이스라인으로 라이트 GBM을 선택했는데요. 토스에는 사전에 유저들로부터 동의받고 집계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소비 명세,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테이블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GBM은 테이블 데이터에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토스 내에도 라이트 GBM이 테이블 데이터에서 성능을 보장한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기 적합했습니다. 그 외에 토스 내 라이트 GBM을 활용한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어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인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하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CVR 예측 모델과 결제 예측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고 예측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CVR 예측 모델, 결제 예측 모델 모두 T 시점에서 앞으로 30일 안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모델링합니다. 초기에는 DS팀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했었는데요. 모델링 자체는 쉬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AUC와 같은 몇 개의 매트릭을 봤을 때 괜찮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많은 문제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모델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장해 나가는 모델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는 모델 수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늘어나더라도 모델 학습 추론 파이프라인이 최대한 단순한 형태이면서 많은 문제 영역을 커버하길 바랬습니다. 제품이 MVP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진 인적 리소스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재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니 데이터는 크게 유저 정보, 소비 정보, 서비스 사용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정보는 작게는 한 달에서 크게는 세 달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고요. 총 200여 개의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집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3개월 이상의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스 내에는 보험을 중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출 같은 서비스들은 1회 사용하고 나면 다음 대출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저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간의 데이터를 바라본다면 대출과 유사한 서비스들의 모델 예측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토스 앱에 기록되고 있는 유저 행동 지표인 액트 타입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스 내에는 약 수백 개의 액트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기존 데이터는 24개의 액트 타입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토스 앱에서는 유저들이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롤을 하게 되면 로그가 남겨지게 되는데요. 특정 행동들은 액트 타입이라고 별도의 행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액트 타입은 서비스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버튼 클릭이거나 페이지 진입일 수도 있습니다. 액트 타입의 순차적인 정보들을 활용하면 유저가 어떤 서비스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저가 토스 앱을 진입하고 혜택 탭에 들어가서 만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액트 타입은 앱 오픈, 탭 베네핏, 페도미터 순으로 시간 정보와 함께 로그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 액트 타입 수를 일별, 주별, 월별로 집계하게 되면 작은 관점에서 큰 관점으로 유저가 서비스를 어떤 비율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트 타입 외에도
결제 예측을 위한 소비 데이터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데이터 마트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마트는 최소 한 달 전부터 최대 1년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만들었고, 서비스 사용 정보도 기존 액티브 유저와 신규 유저를 분리해서 집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RFM 데이터, 소분류, 대분류별 브랜드 소비 이력들도 모두 모아서 집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데이터 마트는 컬럼 수가 최소 3,000개에서 6,000개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데이터 집계를 하는데 꽤 많은 리소스가 들기 시작했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의존성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토스의 서비스는 MSA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서는 매일 새벽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혹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DS팀의 데이터 마트가 집계 시작이 되면 데이터 마트에 불완전한 데이터들이 적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마트 집계는 에어플로우의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집계가 완료되었을 때 시작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마트를 다시 둘러보고 나니 정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황에서 모델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 개의 모델을 만들었다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서빙을 준비해야 됩니다. 서빙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서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모델들은 1분 혹은 1시간 단위의 실시간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1단위로 작동하는 오프라인 서빙을 염두에 두어 파이프라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DS팀의 오프라인 서빙은 젠킨스 서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젠킨스 서버가 DS팀 외에도 다른 팀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서버라는 점이었는데요. 배치 서빙이 수백 개 모델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제한된 자원으로 1배치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컴퓨팅 리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레이는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모델의 분산 병렬 학습 및 추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트리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델 학습과 추론은 레이에서 수행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작업을 다 했으니 서비스만 하면 끝일까요? 모델 학습은 매일이 아니라 주 단위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과거 시점에서 모델들을 다시 추론하거나 학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모델 성능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델 버전 관리랑 모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델 버전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로 저희는 MLflow를 선택했습니다. MLflow는 실험 히스토리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며 저장되어 있는 아티팩트들의 HDFS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MLflow의 대시보드인데요. 각 실험은 우측에 보이는 태그라는 필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필드는 크게 베이스데이와 타입인데요. 베이스데이는 모델이 학습된 날짜를 의미하고요. 타입은 모델이 결제 모델인지, CVR 예측 모델인지, 그리고 각 모델 중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소비 내역과 관련된 모델인지를 나타냅니다. 태그별로 관리되는 모델들은 최근에 학습된 모델을 로드하거나 학습과 추론이 과거 시점에서 작동해야 하는 백필 작업 수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을 매주 금요일마다 학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3월 4일, 3월 11일, 3월 18일에 모델이 학습되어 태그로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과거에 3월 10일 날짜에 추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에어플로우의 덱 실행 날짜에서 지난주 금요일인 3월 4일을 계산해낸 다음 MLflow에서 태그 기반으로 가져오면 그 당시 모델을 쉽게 리프로듀싱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버전 및 모니터링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계속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사람의 실수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변경에는 액트 타입의 집계 기준 변경, 액트 타입 삭제, 결제 카테고리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각 파이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하는데요. 카테고리 통합, 액트 타입 변경은
모델을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모델 추론 파이프라인에서는 기계의 이상 상태에 따라 추론 결과 수와 추론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통계값 산출과 그 값들이 제품에 반영되는 파이프라인에서는 통계값들의 널값이 존재하거나 비율의 합이 안 맞는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는 제품 신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슬랙 알람 메시지를 활용했는데요. 각 파이프라인 사이에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는 로직을 두고 문제가 확인되면 슬랙으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하여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CDP를 만들어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CDP의 CVER 예측 모델, 결제 예측 모델 화면인데요. 모델 화면은 확률값에 따라 유저 통계값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바 메시지 발송에 쓰일 수 있도록 쿼리를 추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그림은 확률값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반은 예측한 유저 수를, 주황색은 실제 반응 유저 수를 나타냅니다. 백테스트 결과, 높은 확률 구간에 예측된 유저는 실제 반응 유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낮은 확률 구간에 예측된 유저 그룹일수록 실제 반응한 유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P에서 이렇게 백테스트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DP에서 제공된 확률값은 모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블랙박스처럼 느껴지고 믿고 쓰기 어렵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확률값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90%의 유저들이 반응하리라고 기대해야 하는지, 만약에 90%의 유저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테스트 결과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확률값이 90%라면 실제 값도 90%가 되도록 하는 확률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백테스트 결과만으로 유저들에게 확률값을 사용했을 때의 기대값을 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값 조정 기능을 제외하여 런칭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확률값 조정 작업을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투바 메시지 효과 분석 페이지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예측한 확률 구간의 유저들이 얼마나 발송된 메시지를 클릭했고 최종 전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바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분석했을 때 예측 모델의 확률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CTR, CVR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VR 예측 모델로 토스 앱 배너 광고를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것 같은 유저들을 쿼리로 추출하여 배너를 보여줬을 때와 CVR 예측 모델에서 추출한 유저에게 배너를 보여줬을 때의 차이를 보면 비슷한 모수에서는 CVR 예측 모델에서 추출한 유저의 CTR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슷한 CTR이라면 더 많은 유저에게 노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제 예측 모델로 광고 집행을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소비할 것 같은 유저를 쿼리로 추출하여 광고를 집행했던 시기인 4주, 1주 전의 결과와 결제 예측 모델에서 유저들을 추출하여 광고를 집행했던 시기인 지표를 비교해 보면 광고 클릭률이 최소 13%에서 최대 17%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 클릭률만으로 광고 효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 발송 수와 실제 소비 유저 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메시지 발송 대비 실제 결제 유저 수는 최소 0.2%에서 최대 18%의 상승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테스트 결과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모델이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일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DP에 작은 성공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사일로에서 추가적인 요청들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 브랜드를 위한 유저 세그먼트가 필요한데 추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매우 중요한 니즈 중에 하나이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라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 라이트GBM으로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니즈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GNN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 데이터에서 고객, 소비한 물품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GNN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소비 데이터를 GNN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유저 임베딩 벡터와 아이템 임베딩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들의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게 되면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A라는 유저 그룹과 비슷한 유저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템 임베딩 벡터를 활용을 하면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베딩 모델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앞에서 언급했던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GNN은 실험 및 모델 성능 개선 작업을 통해 튜닝이 완료되는 대로 비즈니스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CDP는 새로운 니즈 해결 외에도 지속해서 모델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모델 개선은 그 개선 결과가 비즈니스 결과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 그림은 결제 예측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아키텍처인데요. 각 카테고리별 성능이 ROC 커브 기준 0.8에서 1.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기존 라이트GBM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백테스트를 거쳐 더 정확한 성능을 비교한 후에 CDP의 결제 예측 모델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에서 약 2달간 CDP라는 데이터 프로덕트의 MVP를 만들어보고 실험한 결과를 공유드렸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에서는 CDP라는 첫 제품이 작은 성공을 쌓아감에 따라 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토스 내 사일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대부분 빌드, 메저, 런 피드백 루프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아이데이션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제품화한 다음에 해당 가설이 맞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나서 학습하고 반복하는 사이클인 거죠. 이런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꼭 개발 조직이 아닌 데이터 조직에서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모델을 통해서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림과 같이 A, B라는 제품을 선호하는 두 그룹을 구별하는 모델이 중요하게 보는 특징이 무엇이고 값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면, 즉 모델의 설명력을 더해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이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관점에서 모델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직관을 따르는 제품 가설에 데이터라는 영감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CDP가 머신러닝 모델과 통계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메저, 데이터, 런을 가속하는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스 내 전 조직의 이터레이션을 더 가속할 수 있다면 토스는 더 빠르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발표한 CDP 외에도 신용평가 모형, 이상탐지 모형, 추천 시스템, 기계 번역 모델링 등 다양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모델을 서비스에 반영하여 회사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델러로서 혹은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로서 토스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